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방송 회장 장영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스왑 세계경제포럼 위원장은 이 혁명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웹에 연결하면서 보다 나은 자산 관리를 하게 하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스위스 UBS 은행 등 13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 결제 시스템을 시작하려고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느덧 자산관리 분야에까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합리적 자산의 관리를 목표로 하는 저희 한국자산관리방송에서는 미래 자산관리와 거래 안전성 확보에 미래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IT 및 미래기술 전문가인 정창덕 송호대학교 총장님입니다. 국제블록체인연합회 회장, 한국유비쿼터스 학회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는 정 총장님은 카이스트에서 경영정보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안양대학교 총장,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송호대학교 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총장님의 특강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 부동산 또는 자산관리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영철 회장님으로부터 정말 많이 배웠고 아마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장영철 회장님 같이 이 일을 많이 하신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이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분야를 첨단과 연계해서 미래를 또 예측하는 이런 방송이 또 있다는 게 저한테도 많은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쪽도 그렇고 이 자산관리에도 4차 산업이라는 그야말로 새로운 것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한마디로 ABCD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A는 잘 아시다시피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고, B는 역시 이제 빅데이터나 이 블록체인 쪽, 그리고 C는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고, D는 이제 드론이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보면 ABCD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ABCD가 이 부동산이나 이 자산관리 이런 데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가,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투자자 20명이 모여가지고 부동산을 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ABCD라고 제가 4차 산업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투자자들이 먼저 지금 현재 부동산을 짓고 있는 것 또는 땅을 20명이 가서 쫙 처음에 1단계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는가를 이제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각자가 체크한 거를 놓고, 자, 그럼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 이 땅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서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필지 또는 B라는 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5명이라면 그 5명이 공동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그럼 과연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면 코인으로 공동을 집을 구매했을 경우에 그 정보에 대한 기록이 이미 공유해서 분산해서 그 다음에 이 보안 기술을 이용한 철저한 투명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 위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인도 위조를 못하고 또 부동산에 대한 관련 정보도 위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공동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을 구매를 했을 경우에 위조를 못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신뢰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뭐 등기부 등본을 띈다든지 무슨 서류를 떼야 되고 토지 대장 뭐 여러 가지 서류가 한 18종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동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서류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이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생각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 아니냐. 바로 그걸 막아주는 게 블록체인 기반,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해시 알고리즘, 이런 그 첨단 소프트웨어가, 보안 기술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정보를 올렸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또 올렸다 하더라도 나만 내 정보와 상대방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일체 볼 수가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밀번호 패스워드 또는 요즘 인증키를 위해서 자기만 계좌 이체하듯이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보안과 신뢰성이 되고, 두 번째는 서류가 필요 없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기반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코인으로 공동 구매를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집을 사고 팔기가 이제 편리해집니다. 그 5명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옛날에 뭐 땅을 5명이 공유 지분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 허가를 맡아야 돼, 저 사람 허가를 계속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코인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코인을 넘기는 순간 네 사람이 정보가 다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작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코인은 이미 그 자기 걸로 보유가 되고 있겠고, 이 사람 것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뭘 서류를 받고 뭐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해서 특히 코인을 이용해서 공동 부동산을 구매했을 경우, 첫 번째 보안과 신뢰성이 되고, 두 번째는 서류가 필요 없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매도와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게 이제 장점입니다. 물론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싱가포르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이 자산 관리 쪽의 문제인데요. 지금 단순히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뭘까? 옛날에는 국민은행이 됐든 또 무슨 신한은행이 됐든 지점장만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에 대한 거를. 근데 이제는 지점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은행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홍길동 씨도 가지고 있고 이수철 씨도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끼리 또 연결이 됐다 그래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블록끼리 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서로 같을까? 라고 막 비교해주고 찾아주는 걸 우리가 채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리고 그걸 A, B, C, D라는 사람들끼리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것이 A께 B 거하고 맞느냐, B는 C하고 맞느냐, C는 D하고 맞느냐, 막 이게 프로그램에서 막 그 비교를 해주고 맞냐 틀리냐를 찾아주는, 그걸 제가 아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채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고생했다라고 주는 게 코인입니다. 수고료로 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 이제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우리가 자산 관리 쪽에 잘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자산이 잘 관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전직 그 자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 물론 정보를 컴퓨터에든 어디든 남겨놨겠죠. 잘 관리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디를 가게 되면 공유 안 된 정보들이 또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라도 나만 가지고 있는 자산 관리에 대한 정보가 만약에 중간에서 뭐가 문제가 일어났는지 또 어떤 악용의 소지가 있는지 하는 거를 상대방들은 실시간으로 체크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이 되면 이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자산 관리를 A라는 자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뭐 하게 되면 이 정보가 상대방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이점이 오냐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식품 유통 쪽에다가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 예를 들면 무슨
AI 무슨 뭐 구제역이라든지 어떤 질병 문제, 만약에 식품이나 아니면 어디 그 닭이나 오리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옛날에는 내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을 분석하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보가 다 공유 분산해서 저장돼 있기 때문에 3일이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산 관리도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정보를 상대방도 가지고 있고 저쪽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이 안 알아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산을 관리할 때 마치 컴퓨터에서 액세스 접근 권한을 두듯이 이제 권한에 대한 정보는 물론 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수시로 파악이 가능하고, 옛날에는 뭘 조사를 하려다 보면 3개월 걸리던 게 3일 만에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정리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 3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래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 쪽에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가 ABCD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중에 이 블록체인 기반이, 이 블록체인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게 부동산 자산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 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한 그 코인으로 공동구매를 한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필요 없고, 그리고 보안이 철저하게 되고, 그리고 매수 매도가 자유로워진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자산 관리가 공동으로 그리고 빠르게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의 사례를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에 이 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에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고자동차를 사고 파는데 불법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산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일본에서는 식품 유통 수산업 쪽에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그 식품 유통이 추적 관리, 유통 과정을 샅샅이 분산 저장하고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자산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과연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사업이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입니다. 코인은 자동차고, 그리고 인터넷에 지금까지는 www라는 정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문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 보안과 신뢰가 되는 문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투표, 옛날에는 뭐 투표를 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보낸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특히 미국 같은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술을 이용하면, 전자투표를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투명해지고 실시간으로 되고 관리가 돼서 옛날같이 뭐 일주일 후에 봉투가 왔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해서 뒤집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엄청 관심이 많고 지금 네덜란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똑같이 이용한다면 앞으로 부동산 관리, 자산 관리 쪽에서도 조합원들끼리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로 돈 되는 사업이 바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불법 중고자동차 매매, 또 식품 유통 쪽이라고 했습니다. 추적 유통 과정입니다. 이걸 자산 관리에 똑같이 활용하게 되면 부동산의 추적, 유통, 이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전자화폐. 일본은 이미 이거를 암호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암호자산을 이용해서 지역에 그야말로 전자화폐를 만들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부동산도 사고 팔기도 할 수도 있고 관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제는 마일리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대학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즘에 우리가 뭐 물건 사고 파는데 마일리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영수증도 뭐 있고. 근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활용하면 그 마일리지가 다 관리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자산 관리도 이제 마일리지 관리처럼 이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동산 특히 이 자산 관리 쪽 이쪽에는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런 방송국이 있고 여기에 우리 장임철 회장님이 선도적으로 지금 또 연구도 하고 있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이 블록체인 이걸 이용한 부동산 자산 관리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확신을 가지셔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